네, 안녕하세요. 네, 2차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법무사입니다. 저도 뭐 2차 관련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푹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연필을 깎아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지에다 놓고 연필을 이렇게 쓰게 되면 사각사각 하는 이 소리가 나면서 심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좀 빠져갖고 말이죠. 연필을 막 좀 크게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제가 판례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연필 한 자루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만약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뭐 별로 연필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요즘 별로 판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도 뭐 강의를 좀 이렇게 어느 날은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 3시간 강의했는데 완전 푹 깔아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아주 쌩쌩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횟수가 좀 많다,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제가 분필을 이제 이렇게 필통처럼 가지고 다니는데 분필 소모량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이제 판사하는 걸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분필 따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내가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혁준 선생님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1차 시험은 사실은 엉덩이로 합격하는 거죠. 오래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객관식 점수는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문제 많이 풀고 시간 많이 투자하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시험은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합격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볼펜을 한 자루 사가지고 한 7시간을 썼더니 다 떨어지더라, 약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란 게, 저도 볼펜 한 자루를 다 쓰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 글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2차 시험 많이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이죠. 여러분들 펜을 사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몇 자루를 날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공부를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2차 공부는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문방구 가가지고 한 자루씩 사지 말고 한 타스를 사요. 그냥 딱 내가 시험장에 갈 때 쓸 수 있는 잘 나오는 펜 있잖아요. 성능 좋은 거 깜장색으로 한 탓을 사가지고 이걸 내가 며칠 만에 다 날리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한 자루를 갖고 뭐 한 달 내도록 쓰고 있다, 그거 아니죠. 이게 2차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연필을 날리든지 뭐 펜을 날리든지 그 기준을 한번 삼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진도가 안 나가겠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뭐 시간당 10페이지도 못 읽는 사람들 많은데 쓰면서 그걸 어느 천년에 그걸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연습은 교재에 있는 것 중에 한 5%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판례 전문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 쟁점에 해당하는 것. 이 한 단어만 떠오르면 내가 뒤에 연결되는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또 쓰고 지겹도록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문제는 지겹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문제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1차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처음부터까지 평면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에 이제 부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그러니까 브리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빨리 봐야 되는 거고요. 진짜 출제 가능한 부분은 더 깊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형법은 기득권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갖고요. 저도 강의하는 도중에 한쪽은 지금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있고요. 이쪽은 막 미분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개입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기득권으로 이미 한번 형법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제 동차반 강의는 뭐 너무 루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존에 보던 거 그냥 계속 보시면서 마지막 순환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과 똑같이 순환을 진행하면서 판례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신 판례, 그다음 변경된 판례, 그다음 혹시 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이슈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형법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만해가 책을 안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른 과목에 밀리다 보니까 아예 뭐 안 보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도 이제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 공부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으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는 내가 돼 있다고 하신 분들은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과 동일하게 모의고사 응시하시면서 보던 거 계속 반복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1차 처음 해가지고 형법에 뭐 기초부터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강의 들으면서 믿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따라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예상 문제 이거 꼭 써보라는 문제 있으면 진짜 열심히 써보시고 넘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 과목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가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책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도 뭐 강사가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다. 그럼 민법 기본서 찾아보면 또 나오잖아, 그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이 형법이에요. 형법은 강사가 하는 말 저거 못 알아듣겠는데 집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책이 없어요, 그런 게. 그게 이 교재와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그리고 답안지에 쓸 내용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형법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들었을 땐 되게 쉬워요. 이게 사람 죽이고 뭐 패고 뭐 아주 아주 역동적이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한데 막상 답안지 쓰려고 그러면 이게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책에서 보던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또 형법 고유였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생각하지 말고 학원에서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다가 말이죠. 이게 지금 하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1차 합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시점에 하루는요. 몇 달 전에 일주일하고만 먹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막판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말이죠. 그냥 원래 1차 합격했다 생각 버리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했는데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막판에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차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기득권자의 마인드로 하시라는 겁니다. 동차 합격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많을 때는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동차 합격은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마인드의 문제. 시작할 때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수석 합격할 것처럼 막 그런 마인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다 잡고 말이죠. 나는 원래 진짜 시험 떨어지면 진짜 한강 간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른 그게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커트라인이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지금 그리고 근데 제가 자기가 개인 사정이 다 다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원래 시험을 내가 만약 1차 시험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법무사 시험을 접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커트라인이 아슬아슬하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되죠. 집중 안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걸 강요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최종 목표가 무조건 합격이다. 올해가 아니든 내년에 동차 합격이든 나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살은 떠난 거잖아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뭐 합격자 인원 결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몇 명 합격 인원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당국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합격 인원 수도 늘죠. 합격 인원 수도 늘고 또 유입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냥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 합격하려고 난 최종 합격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열심히 그 2차 공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꼭 그 노력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연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